대통령이 안보 경제는 보수 정부가 놨다는 조작된 신화를 벗어날 때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무능에 맞서가지고 제대로 된 일격을 가한 거예요, 저게. 언론들은 또 저거를 서로 공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던데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드릴게. 아이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윤석열 더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면 그때 2020년에 OECD가 한국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1.2에서 0.8로 상향 조정. 근데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37개 회원국 중에 1등이었습니다. 저때 1등일 1등이었다고. 때 진짜 저때 정말 더 홍보를 됐었어야 되는데 저때 언론이 언론 자유지수 1위면 뭐합니까? 저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저 가운데쯤에 세 개가 있고 한국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때는 다 마이너스 하던 시절이야. 코로나가 한참 한국만 선방했다 저런 예. 표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었죠. 폭망했다는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선진국 최상위권 성장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무현 정부를 경포대 정부라 그랬었어요. 경제 포기한 대통령.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요. 성장률 한번 보실까요? 경제 업적 지수, 뭐 성장률 다 포함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요, 뭐 시기도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넘사벽이었고요. IMF잖아요, 이분은. 예. 이명박. 그러니까 보수보다 진보가 더 유능하다는 걸 그냥 보여준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어저께 문 대통령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문 대통령 연설하는데 정말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온 느낌이더라고. 진짜. 모자란 애 하나가 막 고개 뭐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고 진짜 현직이 돌아온 기분이더라고.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일부 싫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일 때 얼마나 꼴 빨았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나 저런 조작된 신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그 개념을 국방력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력하고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가가 좋은 안보고 강력한 안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게 언론들이에요. 사실상 안보라는 건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가 더 강고화되도록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게 실질적인 안보고 그게 경제 성장으로도 연결되는 건데 언론에서 자꾸 국방력 강화하고 그 38선에서 북한하고 갈등 상황에서 더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강한 태도를 보이면은 저게 실력 있는 군대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키워온 게 언론들이죠.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런 역대 정부 경제 업적 지수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언론에 대한 재갈을 훨씬 더 물렸던 겁니다. 그 반복을 지금 또 하겠다는 이유는 저런 지수가 또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었고 5월 달에 윤석열 취임을 했는데 2022년 32,000불로 떨어져요. 여기에 지금 이제 경제는 쥐뿔도 모르는 이직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환율이 떨어진 것도 경제 무능에 가까운 거지. 윤석열의 경제적인 실정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자 봐봐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 대만에 역전당한 한국 국민소득 35,000불을 만들어줘서 물려줬더니 32,000불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의 공약 중에 하나가 4만 달러 시대, 5만 달러 시대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저 뉴스가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대만이 정말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우리를 앞질러 간 거면 그래 대만이 맞아. 잘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만이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뭐 저거는 씨발. 야 진짜 욕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저 심리적 친일파들은 일본이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20년 넘게
어마어마한 저성장을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어. 코로나 때 팩스 썼던 새끼들이잖아. 맞아요. 예. 그게 지금 그 일본한테 인공호흡기 대중의 한국이야.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일본한테 역전당한 것도 일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의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철수한 시장을 일본이 다 잠식하고 들어가니까 그만큼 우리가 빠진 만큼 일본이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대만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해서라기보다 그렇지. 우리가 주저앉아서 일본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일본이 지금 한국한테 지금 저 성장률에서 역전시켰던 거는 25년 만이라고. 저성장하니까 막 중국이 6% 막 10% 성장할 때 일본은 1%? 사실상 아예 정상 안 하면서 20년 동안 월급이 똑같았다는 나라 아니야. 예. 그런 나라보다 못하게 되는 거고요. IMF 세계 경제 성장률 표도 저번에 여러분 보셨죠? 한국만 수정 전망치가 많이 더 후퇴한 게 한국만 그래요. 이게 보수가 유능해 경제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또 어땠을까요? 절대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 뭐 일본보다 낮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빨리 넘어갈 때 이거는 무역 적자 66년 만에 최대. 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 나도 난리 날 일인데 지금 30%인데도 마이너스 30%인데도 이거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정권이 국민 향해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세수가 감소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아니잖아. 부자 감세까지 포함시켜야지. 그러니까 법인세율도 줄여들여서 대기업한테 혜택을 줬는데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를 완전히 파탄내면서 수출 물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올해 삼성전자 법인세가 작년 대비 97%가 줄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율도 줄었는데 매출도 없으니까 들어올 세금이 없는 거죠. 저 화면에 보시면요. 저 가운데 오렌지색이 5년 동안의 평균이고요. 2023년 세수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밑에 저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메꾸는 거 누가 메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부자 감세는 쏙 뺀 채로 경제 무능 플러스 부자 감세로 자멸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만 망하면 상관이 없죠. 국민이 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부족한 세수가 59조 원 규모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래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에 가장 많은 세수 부족 사태가 있었던 게 박근혜 정부 때 한 10조 원 조금 안 되게 세수가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큰일이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59조 원이면 전체 국가 예산의 10% 정도예요. 그렇지.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메꿀 겁니까? 이거 영원히 메꿔지는 그러니까.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세금으로는 메꾸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세금 서로 안 내려고 그러고 망하고. 근데 문제는요. 중앙 정부만 쓸 돈이 없으면 말을 안 해. 지방 정부 교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 국세를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예. 이것만 23조 원이 감소했어. 23조 원이. 야,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지방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 정화 비용들 있잖아요. 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 수거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뭘 미개하디. 네. 한국이 일본이 한국 성장률 넘어선다. 지금 어제도 나온 보도입니다. 이거. 저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일본을 넘어섰었다는 걸 몰라 이 찍들은요. 그래서 한국이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부장이라는 제도로 해가지고 제조업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이권 카르텔이라고 네. 모든 예산을 없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20년 성장률 정치했던 일본보다 못한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무능하니까요. 근데 이 새끼가 아이고 죄송해요 씨발놈아. 열받아서 그래. 외국 나가선 또 돈 펑펑 쓰잖아.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보태주면서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생색은 엄청 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겠습니다. 3조 원 규모 추가 지원 계획 발표. 여기서 정말 열받는 건 추가라는 저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조 원 규모의 그
대출도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1조 원 규모로 지원 계획을 미리 약속을 했었는데 그 1조 원에 추가해서 3조 원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부족한 세수가 59조 원이라며. 그러면 그 저 3조 원, 4조 원은 어디서 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나가고 무슨 지진 나고 녹색 기후기금 미얀마에 돈 펑펑 쓰겠다고 저지랄 하고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그래놓고 이 핑계를 누구를 대냐면 문재인 정부가 저 나라 국간을 거덜내놨다고 거짓말 선동을 하잖아요. 아 진짜 아파도 심하게 아픈 사람이에요. 복지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한번 보세요. 저게 미친놈이지. 어떻게 저게 대통령입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오게 생겼어요? 진짜 이거는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모든 보조금을 다 끊었기 때문에 당장 올겨울에 정말 동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2024년 예산은 23년보다 더 줄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뭐 보수가 무슨 뭐 안보에 뭐 안보하고 경제에 유능하다고 뭔 개소리야. IMF는 어느 정부 때 왔는데 그러니까. 별 미친 개소리라고 있어. 안보에 유능하면은 무인기 사태 같은 게 나냐? 해병대 수사는 그냥 변직시키고 뭐 하네 뭐 틀어버리고 그러냐? 왜 무능한 줄 아세요?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 이야기는요. 한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정말로 진보는 보수보다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S 여명님, 이경수님, 김진호님, 송님, 이병진님, 댄디민님, 헬렌 최님 감사합니다.